이번 시간에는 천양희 시인의 외길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길. 외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뜻이죠. 하나만 있는 길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 보통 길이라는 게 우리 문학 안에서는 인생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단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외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를 좀 궁금해 하면서 항상 선생님 수업에서 항상 그런 거 아시죠? 작품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품의 제목이라는 거는 시인이나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압축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독해를 시작하는 거랑 아닌 게 우리가 독해의 어떤 깊이나 이 넓이나 이런 거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제목의 의미 생각해 보라 그 얘기야. 외길, 단 하나의 길.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하면서 이걸 만약에 인생이라고 본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여러분 시를 읽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세요. 가마오지새는 벼랑에서만 살고 동박새는 동백꽃에서만 삽니다. 유리새는 고여있는 물은 먹지 않고 무소새는 둥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1행부터 4행까지를 좀 묶어보자. 그러면 다양한 새들이 나왔어. 총 4종류의 새가 나왔죠. 그리고 그 새들의 서식지와 생태를 얘기해 줬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마오지새는 벼랑에서만 산대. 동박새는 동백꽃에서만 산대. 이건 서식지 얘기지. 유리새는 고여있는 물은 안 먹는데 얘는 이렇게 막 흘러가는 샘물 뭐 이런 것만 먹나 봐. 무소새는 둥지를 소유하지 않는데 요건 뭐야? 생태. 삶의 모습이지. 걔네들이 살아가는 모습. 서식지와 생태를 이렇게 열거해 준 거야. 이렇게 열거해 준 문장들을 보니까 여러분 다 달라. 다 달라. 선생님 보니까 여러분 유리새는 있더라고 실제로. 근데 무소새는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없는데 이 시인이 만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뭐 그거 상관없이 보면 이런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이 사는 곳도 달라,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 라는 얘기를 해준 게 1행부터 4행까지다 그 얘기야. 묶었더니 자신만의 삶의 방식대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새들을 보여준 거죠. 됐죠? 표현법 못 쓰였어? 가마오지새는, 동박새는, 유리새는, 무소새는 살고 않고 않습니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구나. 대구법 쓰였고 나열되면서 열거법 쓰였다. 이 두 개만으로 뭘 만들어낸다? 운율을 형성한다. 운율 형성하는 효과도 확인했고 언어 유희도 보였다. 언어 유희 어디에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 색깔펜을 좀 바꿔볼까? 노란색 나올까? 여기. 동박새는 동백꽃에서 살고 무소새는 둥지를 소유하지 않는데 요거는 언어 유희가 쓰인 문장이죠. 언어 유희가. 왜 언어 유희야? 여러분? 동박새 동백. 동박이랑 동백이랑 발음의 유사성이 있는 거지. 발음의 유사성이 있는 두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연결해 놓으니까 좀 재미나졌단 말이야. 또 무소새, 없을 무자, 소유할 소자, 가질 소자. 이렇게 하면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름 안에. 그래서 둥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말을 써준 거지. 그래서 역시 말을 음미하는 재미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한다. 말장난이지, 쉽게 말하면. 말장난을 했다. 무소새, 소유하지 않는다. 동박새, 동백꽃에서 산다. 이렇게 주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경우가 동음,
이의 어를 사용하면서 많이 만들어져요. 또 우리가 이 언어 유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 보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의문이 반복되는 거를 좀 봐라. 자꾸자꾸 이렇게 뭔가 동일한 의문이 반복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아라는 의문이 반복된다든지 가라는 의문이 반복된다든지 이렇게 의문이 반복되면 그때는 말장난이 쓰였을 확률이 높아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언어 유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어떤 표현상의 세 가지의 표현법을 사용했는데 그걸 통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좀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행부터 사행까지 다양한 새들이 다 각자 알아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서식지를 얻고 살아간다 라는 얘기까지 정리됐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기능 뭐예요? 별표하시고요. 시적 전환입니다. 너무 달라. 그런데 그래도 그러나 해도 되겠다 여러분. 전환이야 전환. 새들은 날아오릅니다. 요건 쌤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새의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삶의 방식이자 속성이야. 날아오르는 건. 이 순간 날아오릅니다 하는 순간 앞에 있었던 1행부터 4행까지의 다양성, 사는 곳 다 달라, 살아가는 방식 다 달라. 그 다양성이 무화돼요. 무화돼. 다 다른데 걔네들 공통적으로 어때? 날아올라. 그것이 새는 나는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 새가 갖고 있는 본질이야. 불변하는 속성이고 이건 존재론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론적인 특징을 뭐라 그래? 변할 수 없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실존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실존의 모습이 뭐냐? 새들은 날아오른다는 거야. 그 순간 다양한 방식 다 의미 없어져. 날아오른다. 본질 딱 공유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지. 이렇게 날아오를 때 새들은 고소공포증도 없고 폐쇄공포증도 없습니다. 이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이라는 건 여러분 마이너스에 씌워드릴 거고요. 우리가 삶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새들이 날아오른다는 어떤 본질에 딱 직면했을 땐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기만의 방식이라도 삶을 고양시켜 성취를 이뤄간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들은 날아오르는 게 본질이야. 그 본질은 날아오르는 상승 이미지잖아. 상승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뭐랑 연결이 돼 있어? 삶의 고향과 성취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 고향하고 성취하고 뭔가를 목표를 향해 그렇게 갈 때 그때 삶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걸 새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쉽게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우리가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향, 아주 단순하지만 삶의 고향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게 시험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본질상 존재론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시험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직면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날아오르려고 하는 거지. 삶의 고향과 목표, 성취 이런 걸 이루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 안에 이걸 열심히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야? 불안, 공포 이런 게 없죠. 그냥 열심히 할 뿐인 거야.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인 거지.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많이 다양하게 있었을 거야.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인데 와 댄스 경연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했어요. 그래서 15만 원 상금도 받았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댄스 영상을 보내줬는데 저 보고 너무 감동했어.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시험 기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각자 우리 학생들이 각자 자기만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돼? 고등학생으로서 시험 기간이 된다 그러면 훅 모여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안 한다고 해봐. 이거 안 하면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착 모여서 그거 하는 순간만큼은 우리한테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로도 이렇게 우리가 좀 얄팍하게나마 연결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렇다 그 얘기야. 자, 5, 6행은 새들의 비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 새들의 실존이고 존재의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무화가 돼버리는 어떤 지점이 존재해 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는 시적 화자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요. 시적 화자의 위치가 여기에서는 새들을 관찰하는 존재로 있어요. 그죠? 새들을 관찰하는 태도로 있고 태도가 대단히 객관적이죠. 객관적이니까 당연히 차분하고 설명적인 어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새들을 관찰하면서 새들은 이렇게 다양한 서식지와 다양한 생태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새들은 날아오른다는 존재론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때는 공포가 없지. 이런 얘기까지 딱 차분하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적 화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공중이 저의 길이니 나의 길이니 나를 겸손하게 지칭하는 게 저잖아. 공중이 저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놓아두시지요. 저는 누구야? 새야 새. 공중이 자기 길이니까 사람은 아니지. 새야 새. 제발 그대로 놓아두시지요. 왜 길이? 나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요. 자, 새가 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새가 하는 말을 새가 다시 한번 반복하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마지막 행은 굉장히 중첩되게 우리한테 들리는 그런 문장이야.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 공중이 저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놓아주시지요. 길. 공중의 함축적인 의미 중요하겠죠? 상승 이미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목표, 꿈, 희망, 삶의 고향, 성취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였던 거야? 공중이야. 길인 거야. 길. 나 거기를 향해 갈 거야. 날 내버려도. 새들의 목표 지향 수호이지. 목표를 지향해서 쭉 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새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한 거죠. 대사를 직접 가지고 온 거잖아. 직접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죠. 공중이 저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놓아두시죠. 날 건드리지 마. 난 그 길을 향해 갈 거야. 라는 의지. 요거를 다시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한다. 외길이 나의 길이니 외길의 상징적 의미 뭐다? 자신만의 유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길. 나만의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그런 길, 그것이 나의 길이니 이 길은 누구의 길이야? 나가 누구라고? 새라고. 또는 화자로 보이기도 한다고. 중첩이 되면서 외길이 나의 길이니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요. 내버려 두시지요. 여기 변주되면서 앞의 행을 변주시켰죠. 7행부터 10행까지의 시적 화자는 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마지막 행만 좀 시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걸로 읽어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7행부터 10행까지의 시적 화자는 1행부터 6행까지의 시적 화자랑은 좀 달라. 달라. 차이. 이걸 잡고 가라. 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뭐야?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지키려는 의지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길이 있는 거지. 그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길을 향해서 난 갈 거야. 너 거기로 가지 마.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지 마. 날 내버려둬. 나는 그 길을 향해 내 삶을 고양시키고 성취하는 쪽으로 향해 갈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끝났어. 그래서 어조가 어떻게 바뀌었어? 굉장히 단호하고 의지적인 어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7행부터 10행까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와
이 나가, 화자인 나가 이렇게 마치 빙의된 것처럼 구분이 되지 않아. 이렇게 확 묶여가지고 아주 단호하고 의지적인 삶의 의지, 나만의 길을 향해 나는 갈 거야, 끝까지. 나보고 너 그러다 죽어라고 해도 난 그 길을 향해 갈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시였다라는 거, 어조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도 잡고 가십니다. 화자의 삶에 대한 지향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가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 작품은 외부의 통념이라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서 간섭해 들어오지,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걸 거부했어.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을 지켜가고자 하는 태도를 노래한 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새의 존재 방식을 통해 다양하게 살아가다가 날아오른다라는 존재 방식, 그 본질적인 존재 방식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실존적인 새에게는 뭐였어? 날아오르는 거였지. 그 실존적 생애를 지켜가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야, 너 뭐 여잔데 너 뭐 되게 위험하지 않니? 너 그거 좀 자제해라. 뭐 이런 거 거부한다, 그 얘기지. 거부하고 난 그냥 내가 목표로 삼은 삶의 길을 향해 그냥 열심히 갈 거야. 난 내 삶을 그래서 고양시킬 거야. 높이 올릴 거야. 높이 올려서 드날리게 만들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 거기를 향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걸 새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명한 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삶의 형식이 모든 곳을 향해 열려있는 세계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이 아주 간명하고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는 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성격은 여러분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잖아. 나에게 주어진 실존적인 삶. 어떤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을 나만의 목표, 이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철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그거잖아. 철학의 출발이 뭐야? 인간이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철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건드리고 있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됐죠?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이다. 어조? 제발 그대로 버려두시지요. 직설적이죠. 의지적이고 단호한 어조가 마무리 부분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제 뭐였어?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시였다. 천양희 시인, 다른 시들을 통해 선생님도 잠깐 설명을 또 했었죠. 굉장히 아주 문학 소녀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십몇 년 동안을 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남편이 시인이란 말이야. 그래, 남편의 시작 활동을 내조하느라고 자기는 시를 못 썼어. 의상실 같은 거, 수선실 같은 거 운영하면서 이 경제를 책임을 졌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혼당했다고. 이혼당하고 심장병에다가 온갖 병을 짊어지고 막 자살할 생각도 하고 막 이랬던 시인이잖아. 근데 이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암흑 동굴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낸 다음에 다시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당차게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 여류 시인인 거지. 그런 시인이 할 법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난 이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나는 내 삶을 보양시키기 위해 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건드리지 마 나를, 이러고 있는 여류 시인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거죠. 자, 특징. 1행에서 6행까지의 화자는 아주 객관적이고 새들을 관찰하는 화자였고, 7행에서 10행까지의 화자는 새 혹은 새에 빙의된 화자였고, 달라요. 경어체 표현이 나와. 어떤 게 경어체 표현이야, 여러분? 노아 지쉬지요. 요거 해여체잖아. 요거 해여체고, 안 씁니다. 비웁니다. 요건 하십시오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체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 경어체 표현이 여기서는 여러분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존경한다든지 이런 걸 드러내는 기능이 아니야. 경어체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청자에 대한 거리감과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는 경어체를 사용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 객관적일 때는 그냥 하십시오체를 썼다가 여기에 해요체로 바꿨을 수 있어. 해요체로. 그러니까 해요체가 훨씬 강한 느낌인 거지. 왜냐하면 하십시오체는 격식체잖아. 격식체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해요체는 비격식체란 말이야. 비격식체의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조를 뭐뭐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보다 그게 훨씬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 공경하는 태도가 부각이 돼버리니까 뭐뭐 해요 를 쓰는 게 어떤 이 부정적인 뉘앙스에서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7행에서부터 10행까지는 해요체로 바뀌어 있어. 이런 느낌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부정적 청자는 누굴까? 여기 있는 거죠. 공중이 저의 기린이 제발 그대로 놓아 두시지요.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라고 말하는 상대방. 말하는 대상. 그게 부정적 청자겠지. 여기에 부정적 청자가 있는 거야. 부정적 청자가 있는데 왜 우리 부정적 청자한테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말 쓰지 않잖아. 거리감을 두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경어치를 써야 된단 말이야. 엄마한테 가끔씩 듣나요? 이런 경어치? 제발 공부 좀 하시죠? 뭐 이런 말. 이렇게 엄마가 친근하게 말하다가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을 때 경어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어치인 거죠. 여기 경어치의 효과. 중요하겠지. 잡고 가십니다. 부정적 청자. 제발 날 내버려 달라고요. 그렇게 내버려 둬요.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부정적 청자에게 거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다?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특징으로 별표하고 가십니다. 특징들 너무 중요하다. 화자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경어체가 다른 시들이랑은 조금 효과가 달라라는 거 잘 잡고 가라 그 얘기야. 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유했어. 사람들은 각자 다양하게 살아가지? 그런데 각자 자기 삶을 고양시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실존적으로 동일해. 각자의 방식이 있어. 그거 존중해.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철학적, 존재론적인 관점을 상징적으로 새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정리할 거 조금 더 정리해놨어. 같이 보세요. 소재로 사용된 새들의 생태 보면 가마오지 새나 동박새, 절벽에서 살고 동박새는 동백꽃의 꿀을 좋아하고 뭐 이런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시에서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들과 화자의 상황 봅시다. 새들의 상황. 방식이 다 달라. 서식지도 다 달랐어.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이상과 목적을 추구해. 그게 뭐야? 새들에게는 날아오르는 거야. 화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시련이 있어. 힘겨움이 있어. 하지만 의지적으로 자신의 실존적 생애를 지켜나가고자 한다. 천양희 시인의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시인이랑 연결한다면 시를 쓰다가 죽는 거. 죽을 때까지 시를 쓰는 거. 이게 아마 화자가 이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존적 생애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 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새들과 화자의 삶의 의지의 공통점이 뭐냐 봅시다. 고소공포증, 높은 거 두려워와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 폐쇄공포증, 이렇게 좁은 공간, 갇혀있는 공간, 이 공포를 느끼는 거고 이런 병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거 날아오르는 순간에 그거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다 그 얘기지.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승화하는 거. 그게 화자와 새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의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이겨낸다는 거지. 사라진다기보다 그 공포나 두려움은 계속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죠. 그것이 우리가 삶을 고양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실존을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수 화자 설정의 효과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전반부에 객관적 화자라고 그랬어요. 시인 자신으로 보이기도 하는 관찰자인 거죠. 새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연적인 존재들이 현실의 시련을 딛고 그들도 날아오르기 연습할 때 애기 새들 한번 생각해 봐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현실의 시련을 딛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걸 객관적 화자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새로 바뀌어 현실적인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새 빙이 된 채로 시적 화자가 아주 주관적인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끝내게 되는 그런 시가 바로 뭐다? 천양희 시인의 외길이라는 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생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10대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또 20대까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존재론적인 삶의 방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길을 향해서 내 삶을 성취하고 고양시켜 갈 겁니다. 그럴 때 시련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새들이 날아오를 때 고소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을 이겨내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고양시켜야 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야. 인간의 실존적인 의미야 라고 우리가 이 시인의 목소리를 좀 읽어낸다면 우리도 좀 힘들 때, 시련이 닥칠 때 천양희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좀 힘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일단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 시를 잘 독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해 가면서 내 삶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그 높은 곳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신이 먼저 고양이 돼야 되겠지.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의미를 성취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